외계 행성계의 탐사 방법이야. 탐사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우주에 어떤 행성이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탐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인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이해만 잘 하시면 돼. 이해만 잘 하시면. 그리고 안 쓰는 용어들도 있는데 뭐 어차피 아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가 이제 뭐냐 이러면 거의 우리 교육과정에서 유일하게 파동의 진동수가 바뀌는 현상이야. 원래 파동의 진동수는 안 바뀌는데 파의 고유 성질이라서. 근데 이 도플러 효과 때문에는 바뀌어.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라는 건 뭐냐면 파를 발생시키는 근원, 그걸 이제 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파원이 이동을 하는 경우에 파장이나 진동수가 바뀌는 현상이야. 파장과 진동수가 바뀌는. 그럼 이제 파장 진동수가 어떻게 바뀌냐 했을 때 원래는 이런 건데, 뭐 연상은 쉽게 해도 돼. 연상은 그냥 한 점에서 파가 발생한다 이러면 이렇게 발생하겠지. 뿡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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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파를 발생시키는 애가 움직이고 있어. 파를 발생시키고 움직이고, 파를 발생시키고 움직이고 이러면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아, 여기서 파를 발생시켰다가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이제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원래에 비해서 이게 이제 줄렁줄렁 파동인데 원래에 비해서 지금 파장이 짧아진 게 된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접근하게 되면 파장을 람다로 나타내요. 파장이 짧아지는구나. 근데 빛의 속도는 안 바뀌거든.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과 진동수가 반비례라서 파장이 짧아질 때 진동수가 커지게 돼. 진동수가. 그러면 이제 색깔로 치면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큰 거라서 결국 이때 파란색 쪽으로 원래 빛이 치우치게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청색편이라고 해. 청색 이동이라고도 해. 청색편이 청색 이동.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제 저 팔을 본다 이랬을 때는 왜 원래보다 길어졌지? 그리고 팔을 발생시키는 후퇴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후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럼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수는 작아지는 거지.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적색편이라고 그래. 적색편. 적색 이동이라고도 해. 근데 지구과학에서 그냥 적색편의로 훨씬 더 많이 쓰니까 편의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게 바로 이제 도플러 효과야. 그럼 요거를 이제 알아내는데 이제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도플러라는 과학자가 알아냈는데 직접 가보지 않아도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근처에서는 사람이 가까워져. 그럼 눈에 보여. 멀어져. 그럼 눈에 보이는데 저 먼 우주에서 별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를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하면 별을 딱 하고 관측을 했는데 이 별빛이 적색 쪽으로 치우쳤어.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후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어떻게 외계 행성을 탐사하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공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공전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뜻이야.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 그럼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또 뭔 소리냐 이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별이 있고 작은 행성이 이렇게 별 주변을 돌아. 그러면 별은 안 움직이고 이제 이 행성만 도는 꼴인데 만약에 요 녀석의 질량이 좀 커지잖아? 그러면 별의 질량이 아무리 압도적으로 커도 얘 질량이 충분히 커지면 약간 태양하고 목성급 정도. 그러면 요 행성 때문에도 별이 움직여. 별 자체도 어떤 공통 질량의 중심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쭈루룩 하고 내렸을 때 별에서 행성까지의 질량이 별에서 행성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 10이야. 10. 이 사이 거리가 10이야. 예를 들어. 근데 별하고 원래 행성의 질량하고 그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이 거리가 10인데 별하고 행성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9대 1이야.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이 1대 9의 위치에 생겨. 1대 9의 위치에.
그래서 이 별도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해. 자기 자신도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해버려요, 이렇게. 즉, 뭔 소리냐. 별의 질량이 압도적으로 크면 행성이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행성 질량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둘의 질량에 따라서 질량의 비율이 만약에 1대 9야. 이래 그러면 안 되지. 9대 1이야. 그러면 거리가 1대 9가 되는 곳, 거리 1대 9가 되는 곳에서 얘는 거기를 중심으로 돌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이게 공통질량 중심으로 회전한다. 이걸 이제 공전이라고 하는데, 태양 자체는 질량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사실은 태양의 공통질량 중심은 태양 내부에 있어. 이렇게 돌아. 목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다행히도 우리가 그냥 손 가지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돌리는 방향이 이 도플러 효과 이용하는 방향하고 일치해, 다행히. 그래서 도플러 효과 이용해가지고 시선 속도 변화로 어떻게 행성 찾지 할 때 그냥 돌리면 돼. 그럼 이게 정답이야, 그냥. 그래서 한 놈 작게 한 놈 크게 돌리면 되는데 의식하고 돌릴 필요도 없어. 그냥 돌리면 돼. 그럼 이게 그냥 정확하게 모든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야. 얘가 도는 반경 작지, 얘가 도는 반경 크지, 그리고 둘은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어. 근데 반대 방향으로 돌려봐. 안 돼, 이게. 얘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리면 이게 공통질량 중심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별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돈다면, 별이, 그럼 얘는 여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행성이 있다 이러면 주변에 있는 행성도 여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야. 단 반대편에서 이렇게. 항상 반대편. 이거 이상하잖아. 자연스럽게 돌리면 그냥 자동으로 반대야. 자연스럽게 돌리면. 그래서 만약에 별이 일로 왔다. 그럼 행성은 일로 가는 거야. 반대편으로 보내주시면 돼. 그러면 별이 접근할 때 청색편이가 일어나니까 만약에 지구가 여기서 이제 본다 이러면 요때가 청색편이가 일어나는 거고 요때는 적색편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구에서 별빛을 분석했는데 파란색, 빨간색 쪽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이 행성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행성이 있나? 그래서 행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지. 이거를 재미나게도 행성 사냥이라고 불러. 무슨 더위 사냥 같이 유치한 이름이지만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야.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행성 사냥 시작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행성 사냥. 그래서 이 방법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건데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시선 속도 변화. 시는 우리 눈, 시각.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속도 변화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제 별만 생각을 해볼게. 별이 이제 이렇게 돌아요. 그 다음에 지구는 이제 여기서 본다고 쳐봐.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쪼개볼게. 그리고 요렇게 해서 쪼개보면 아주 정확하게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삑사리가 날 수 있는데 느낌만 확인하시면 돼. 자, 지구에서 봤을 때 요만큼 멀어졌어. 조금 멀어졌어. 그지? 왜냐면 지구에서는 이게 지금 접근 후퇴거든. 지구에서 봤을 때 가까워지고 멀어지고는 좌우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원운동을 하더라도 지구에서는 얘가 뭐로 보이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지금 시선 방향 중을 따지는 거야. 자, 요만큼 멀어졌지? 근데 여기서는 이만큼 멀어졌어. 근데 여기는 더 많이 멀어졌어. 이해됨? 원운동 고유의 특징 때문에 이 가운데를 통과할 때는 시선 속도 변화가 작은데 양 옆을 통과할 때는 시선 속도 변화가 커. 그러다가 다시 작아져,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다 속도값들이야. 즉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시간에 따라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거는 안 알려줘요. 플러스가 후퇴야. 이거는 계산하면 나오는 거야. 플러스가 후퇴야. 안 알려줘. 마이너스가 접근이야, 접근. 그러면 지금 이게 쭉 하고 후퇴하는 거니까 후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많이 봤던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때가 지금 최대로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 요때가 시선 속도 변화가 없는 거고, 요때가 다시 접근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를 T1, 여기를 T2, 여기 T3, 여기 T4, 여기 T5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 갖다 붙일 수 있다 이거지. 여기가 T1인 거지. 여기가 T2가 되는 거고, 여기가 T3, 여기가 T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T5가 되는 거고.
되셨나요? 그러면 행성은, 자, 이 별이 가지고 있는 행성이 지구랑 제일 가까울 때를 찾으래. 행성이 지구랑 제일 가까울 때. 행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야. 언제겠어? 지구와 행성이 가장 가까울 때. 언제겠어? 지구와 행성이 가장 가깝다는 얘기는 별은 지구랑 제일 멀면 되지. 별이 지구랑 제일 멀 때가 언제예요? T2일 때 별이 제일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행성은 T4일 때 더 가까이에 있는 거지. 됐어? 이해됐어? 잘 안 돼? 그림을 그리면 돼, 이거. 얘는 어차피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려야 돼. 다음은 외계 행성계를 관측하고 있는데 시선 속도 변화로 어쩌고저쩌고다 이러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있고 별이 이렇게 돈다고 치자. 그리고 행성은 더 크게 돌아야 돼, 당연히. 공통질량 중심이 별 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하면 돼. 별이 A 위치에 있으면 행성은 여기에 있는 거고,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는 거고, 별이 C에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는 거야. 지구랑 행성이 가장 가까울 때 고르세요. 요때지, 요때. C일 때. 그럼 별은 제일 멀리 있지. 뭐 1, 2, 3, 4로 표시해도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우리 20률 했듯이 여차하면 그림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지구가 어디 있는지 잘 봐야 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요 그림만 있으면 돼. 자, 여기서 이제 난도가 좀 높아지는 거는 삼각함수를 건드리면 난이도가 높아져요. 삼각함수를 건드리면. 자, 이런 거야. 근데 너네 다 할 줄 아는 거야.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자, 별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별이. 근데 별은 같은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날 때도 V의 속도로 가고 요 점을 지날 때도 V의 속도로 가는데 예를 들어 요 점을 지날 때도 V의 속도인 거야. 그러니까 별의 속도는 계속 등속으로 원운동을 하는 건데 보다시피 여기 공통질량 중심에서 옆구리를 지날 때는 시선 속도가 진짜로 V가 나오는데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시선 속도가 V가 안 나온단 말이지. 왜냐? 이렇게 움직이는 중이니까. 그럼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는 저때 시선 속도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구해내야 돼. 이게 V-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구하려면 여기 세타1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 세타2를 준다면 이제 삼각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알려준다 이거지.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걸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엇각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 각도를 뭐 60도라고 줬어. 그러면 여기가 60도잖아. 그럼 여기가 30도지?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지. 그럼 우리는 여기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V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면은 얘가 되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됐어? 됐지? 보다시피 지금 얘네가 도는 주기도 똑같아요. 얘가 한 바퀴를 돌 때 얘도 한 바퀴 돌아. 같은 주기로 도는 거야. 조심해야 돼. 같은 주기로 도는 거지 속도가 똑같은 건 아니야. 얘는 2파이R을 이렇게 돌고 얘는 2파이R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행성이 더 빨리 도는 거야. 별이 더 천천히 도는 거고. 근데 완전히 이렇게 나란하게 돌면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나란하면 상관이 없는데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나란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양 옆구리가 아니라 이런 측면이라면 속도를 구해라 이럴 때 삼각함수를 써야 된다 이거지. 자,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약간 옆에서 본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여태까지 위에서 본 거고 이제는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야. 별이. 즉 별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별이 이 가운데 점에서 원래대로면 이 측면 쪽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V의 속도로 움직일 때 우리한테는 다시 시선 속도가 뭐로 나타나냐면 요걸로 나타난다 이거지. 요게 또 시선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시선 속도 V-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여기 각도를 다시 또 알려준다 이러면 저거를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가 세타.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V 곱하기 역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면 V-가 된 거죠. 어디 각을 알려주냐에 따라서 사인 값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됐나요?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요것만 마무리하면 끝이야. 그래서 별이 이렇게 돌고, 별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뭐 행성은 편의상 여기 있다가 칠게. 이렇게 돌아. 그러면 별이 돌 때 걸리는 주기 t랑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행성이 돌 때 도는 시간 t는 똑같아. 왜냐면 같이 한 바퀴씩 돌거든. 근데 얘는 이만큼 돌고 얘는 요만큼 돌아야 되니까 속도는 별의 속도가 더 느리고 행성의 속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 이제 끝났고요. 시선 방향에 나란할 때 가장 잘 나타나는 거야. 시선 방향에 나란할 때. 시선 방향에 수직이면 안 나타나는 거야. 너네가 이제 지구라고 쳤을 때 이렇게 별과 행성이 움직인다면 당연히 안 나타나겠지. 그치? 이렇게. 뭔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져야 되니까. 단 각도가 쬐끔이라도 존재하면 무조건 생기는 거야. 쬐끔이라도 존재하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가 일어나니까. 됐나요? 자, 요게 시선 속도 변화. 그러니까 오늘 할 게 크게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끝났어. 이해만 좀 잘하면 돼. 이해만. 그리고 좀 연습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대부분 뭔가 공간 능력 같은 게 필요한 거라서 외울 게 아주 많진 않은데 이해만 잘하잖아. 그러면 생각외로 그냥 날로 먹을 수도 있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식현상. 식현상의 식은 뭐냐면 일식, 월식 할 때 식이야. 일식, 월식에서 식의 뜻이 뭐야? 무슨 의미겠어? 일식, 월식에서 식의 의미가 식사, 냠냠한다의 그 식이야. 달이 해를 냠냠하고 잡아먹었다. 그래서 일식이라고 하는 거야. 월식은 지구가 그림자로 빵댕이로 달을 가려서 잡아먹었다. 그래서 월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식현상은 식사, 잡아먹는 거니까 가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가리는 현상. 자, 그러면 가리는 현상으로 행성이 있는 거 어떻게 하냐?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별이 있어. 근데 별 주변을 도는 행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어. 자, 행성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별 주변을 도는데, 우리는 지금 너네가 보는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행성은 별을 안 가리지. 그지? 안 가리잖아, 여기를. 그럼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앞을 지나가야 돼. 이 앞을. 행성이 이렇게 앞을 지나가줘야 가릴 거야. 그래서 아까 시선 속도 이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일정 각도 관계가 좀 필요해. 여기서도. 식현상을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를 찾으려면 앞으로 지나가야 돼. 깜깜한 밤에 TV를 틀어놨는데 TV 앞으로 모기가 날아가는 걸 어떻게 보냐? 모기가 TV 화면을 가리니까 보이는 거거든. 근데 TV 화면 안 가려. 이게 TV야. 근데 모기가 밑으로 날아다녀. 그럼 우리가 가리는 거 못 보니까 식현상 안 일어나는 거야. 모기 존재 몰라. 근데 모기 막 날아다녀.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별이 있으면 행성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통과할 건데 행성이 이제 간다, 이제 접한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살짝 전자기 유도 느낌 생각해도 돼.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곳에 도선이 들어가는 상황하고 비슷한 거야. 유도 전류가 흐를 때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물리를 했던 걸 살려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더 이상 가리는 면적 변화가 없는 거야. 똑같이 가리니까. 그래서 마치 전자기 유도에서 전류 안 흐르듯이 중간에서는 변화 없습니다. 밝기 변화. 그러다가 빠져나오면서 다시 밝기가 증가하니까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밝기라고 하고 별의 밝기야, 별의 밝기. 이런 데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데 행성이 지나가면서 막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시간. 그러면 행성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밝기 변화가 없다가 얘의 그냥 최대 밝기. 예를 들어 뭐 1.000. 그러다 얘가 진입하는 순간 쭉 하고 밝기가 떨어져. 진입이 끝나는 순간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여기를 0.9, 0이라고 할게. 행성이 지금 얼마를 어둡게 한 거냐면 행성이 진입하면서 0.01만큼 어둡게 한 거지. 자, 요 시점이 진입하는 순간, 요게 진입이 끝나는 순간, 요게 빠져나가는 순간, 요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순간. 그러면 이 그래프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얘가 한 번 더 나왔어, 이렇게. 그럼 뭐도 알아낼 수 있냐면 공전주기도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여기가 진입하는 순간인데 여기도 새로 진입하는 순간이니까 요 사이가 행성의 뭐가 되는 거냐면 공전주기가 되는 거지. 행성의 공전주기는 뭐랑 똑같냐면 별의 공전주기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별의 공전주기를 구해낼 수도 있는 거야.
되지?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막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별이 이렇게 있는데 별 주변을 지나가게 되면 가릴 테니까 그걸 식현상이라고 하고 그걸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이거지. TV 화면 앞으로 모기가 날아가는 걸로 벌레가 있는 걸 예측하듯이. 좀 끔찍하지만 TV 화면 앞으로 까마귀가 날아가. 그럼 더 많이 가릴 거 아니야 갑자기. 갑자기 집에 까마귀 나타나면. 그러니까 얘도 이제 마찬가지야. 만약에 행성이 더 큰 행성이라면 더 많이 가리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밝기 변화를 유발시키는 거는 행성이 가리는 효과 때문인데 행성의 단면적하고 관련이 되는 거야. 단면적하고. 그럼 단면적은 뭐예요? 파이R 제곱이잖아. 따라서 행성의 파이R 제곱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더 큰데 지금 이제 요 그림상에서 만약에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됐대.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된다면 별의 밝기는 어떻게 바뀌겠니? 이러면 이걸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행성의 반지름이 2배 바뀐대?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단면적은 4배가 되는 거지. 2배 제곱이니까. 따라서 밝기 변화가 4배로 바뀌는 거야. 그럼 지금 얘가 얼마 어둡게 했냐면 0.01 어둡게 했잖아. 그러니까 0.04를 어둡게 할 거야. 그럼 밝기는 얼마로 바뀌냐면 0.96이 별의 밝기다 이거지. 되셨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현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시킬 수 있는데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가리고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별인데 공전하는 애가 시선 방향하고 나란하게 도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돈다 이러면 식현상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직이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도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각도가 기울어져서 그러면 안 가릴 수도 있다 이거지. 아까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는 쬐끔만 각도가 틀어져도 별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니까 도플러 효과로 시선 속도 변화를 찾을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빡세. 별에서 행성이 좀만 틀어져도 안 가려버리니까 이용할 수가 없어. 약간 좀 제약이 있다 이런 거지. 뭐 좋고 나쁘고는 없지만 시선 속도 변화랑 식현상 중에서 시선 속도에 대한 어떤 여유가 뭐가 더 크냐 그러면 시선 속도 변화, 도플러 효과가 더 큰 거야. 됐나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면 어떻게 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알지?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알지? 파리가 막 바나나 껍질을 들고 막 날아다녀. 시선 속도 변화. 파리 힘 센데? 파리가 막 TV 앞으로 날아다녀. 식현상. 파리가 있네. 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미세 중력 렌즈 효과인데 미세 중력 렌즈 효과. 미세 중력 렌즈 효과. 일단 중력 렌즈 효과를 먼저 알고 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중력 렌즈 효과는 뭐냐면 중력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뭔가를 잡아당기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원래 볼록 렌즈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빛을 모아주니까 이 볼록 렌즈가 빛을 이렇게 모아서 굴절 이렇게 이제 모아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더 밝아지는 거지. 요거는 그냥 볼록 렌즈인데 이게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별이 있어. 근데 별의 질량이 꽤 큰 거야. 그럼 이제 지구에서 이제 관측을 할 건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별이 있어. 또 다른 별이. 그러면 이 별이 얘한테 가려져 있으니까 지구에서는 얘의 별빛은 오겠지 그냥. 근데 저 뒤에 있는 별빛은 도달을 안 해야 되거든 원래.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지구에서 얘의 별빛이 도착을 하는 거야. 소름 돋게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지. 여기 한 명 서 있고 후레쉬 비추고 있는데 후레쉬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후레쉬 비추는 애 뒤통수에서 후레쉬를 또 비추고 있는데 그 후레쉬에 얘가 눈부셔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야.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러면 별의 질량이 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별빛도 중력 때문에 휘어. 그래서 이 별빛이 휘어서 여기 도착하는 거야. 여기 별빛도 휘어서 이렇게 와. 그럼 이 위로도 휘어서 와 이렇게. 저 뒤로도 휘어서 와. 그러니까 원래 도착하지 않아야 될 별빛들이 휘어서 와버리니까 이게 마치 뭐 같냐면 이 가운데 있는 별이
뭔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한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 거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중력 렌즈 효과를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효과로 어떻게 외계 행성을 찾냐. 자, 여기에 이제 별들이 있고 또 여기 이제 별이 있어. 누가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일직선이 돼야 되니까 뭐 요 별이 지나가면서 될 수도 있고 요 별이 지나가면서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운데 있는 별이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 자, 가운데 있는 별이, 뒤에 있는 별이 움직여도 돼. 자, 저 별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요 별이 여기 있을 때는 이쪽 별빛이 도착했겠지. 그래서 이쪽 별빛이 이렇게 이제 도착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이쪽에 있으면 이제 별빛이 도착을 못 해야 되는데 아까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오히려 더 별빛이 잘 도착해. 그리고 나서 별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다시 요 별빛밖에는 도착을 못하게 되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에 따른 별의 밝기. 근데 요 별의 밝기에서 이 밝기의 주인공은 앞에 있는 별이야, 뒤에 있는 별이야. 이 별의 밝기. 앞별이야, 뒷별이야. 요 별의 밝기. 뒷별. 뒤에 있는 애의 별빛을 측정하는 거야. 뒤에 있는 애.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가운데 별이 없다고 치면 별빛은 똑같이만 도착을 할 건데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껴들어가면서 별빛이 오히려 휘어서 더 모이는 바람에 별의 밝기가 이렇게 해서 더 밝아져. 지금 요 X라는 순간이 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헌데 놀랍게도 여기도 살짝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살짝. 갑자기 밝기가 왜 올라가지? 밝기가 올라가는 이런 피크점들이 생겨.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별이 가지고 있는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도 자기의 질량으로 중력 렌즈 효과로 별빛의 일부를 잡아 당긴 거야. 이 파란색 별빛의 일부를 잡아 당긴 거야, 얘가.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를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효과의 장점은 뭐냐? 시선 방향하고 상관이 없어. 아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시선 속도 변화나 식현상처럼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그냥 행성이 주변에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거야. 특정한 주기성은 없어요. 그냥 피크점이 올라오기만 하면 행성이 있구나.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암기해버리면 헷갈릴 수 있다 이거지. 여기서 별의 밝기는 뭐냐? 뒤에 있는 별의 밝기. 그 다음에 행성을 찾았어. 그럼 누구 행성 찾은 거냐? 뒤에 행성이 아니라 앞에 행성. 그럼 뒤에 행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 일 없어. 행성은 여기 있는 애만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는 시선 속도 변화, 도플러 효과. 그 다음에 하나는 식현상, 가리는 거. 하나는 미세 중력 렌즈 효과. 그래서 도착 못할 빛들이 중력에 잡혀가지고 돌아오는 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생명 가능지대 이런 거야. 생명 가능지대. 생물체가 살 수 있는 라인 이런 뜻인데 골디락스 존이라고도 불러요. 자, 생명 가능지대의 조건은 뭐냐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돼. 액체 상태의 물. 왜 하필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되냐 이러면 우리가 지금 생물체를 봤을 때는 물을 통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진화가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생물체가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당한 수명을 가져야 돼. 적당한 수명. 그럼 왜 적당한 수명이 있어야 되냐? 만약에 수명이 너무 짧아. 수명이 너무 짧으면 진화를 못 하겠지. 그냥 조금 살다가 별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럼 또 수명이 이제 짧다라는 얘기는 별이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행성이 이렇게 주변을 돌 거 아니야? 수명이 짧은 별 근처에 있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별하고 행성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마치 지구와 달처럼, 알아요 그거? 데스티니? 지구 달. 항상 달은 지구를 향해 같은 면을 쳐다보는 방향이거든. 이렇게 지구를 향해 같은 면을 쳐다봐. 왜 그러냐면 이걸 동주기자전이라고 하는데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공전자전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외계 행성이면 큰일 나는 거지. 여기 사는 사람은 영원히 낮이야. 해가 지지 않아. 그래서 수명이 너무 짧으면 진화가 어려워서 좀 안 좋고, 자, 얘는 질량이 작은 별이니까 수명이 긴 거야. 수명이 긴 질량 작은 별들은 동주기 자전 때문에 문제고, 수명 짧은 애들은 이제 질량 큰 별들. 질량 큰 애들은 주계열성 관계를 잘 생각하면 엄청 빠르게 훅 하고 진화해버리니까.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해하면 내용이 이제 곧 끝나갑니다. X축이 거리예요, 거리. 별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요 Y축이 광도가 나올 수도 있어. 별의 질량. 조심하셔야 될 게, 요 X축이 보통은 0.1, 1, 10, 100 요런 식으로 X축의 그 스케일이 달라. 똑같이 1, 1이 아니라 0.1, 1, 10, 100. 그럼 여기서의 변화는 0.9밖에 안 되는데 여기의 변화는 90이잖아.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이 되는 그래프인데 좀 귀찮으니까 저렇게 약간 로그 스케일로 바꾼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된대. 요게 생명 가능지대야. 요 띠가. 자, 그럼 이제 이게 뭔 소리냐. 아주 옛날에는 생명 가능지대 자체만은 고일과학에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 이게 지금 거리가 AU거든. 천문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1AU가 뭐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야. 그래서 지구가 예를 들어 이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행성계를 잘 생각하면 수성하고 금성은 생명 가능지대에서 너무 안쪽에 있는 거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런 식이야. 생명 가능지대에 지구만 들어가는 거야, 지금.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겠지. 뭐 별 A. 그럼 얘는 1AU가 되면 생명 가능지대를 벗어나는 거지. 오히려 너무 뜨거워. 여기는 만약에 물이 있다 하더라도 수증기로 있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액체 상태 물이 있는 구간이니까. 그럼 이런 데는 만약에 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 얼음으로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명이 너무 짧아져.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동주기 자전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적당한 질량을 가진 별 주변에 있는 행성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X축의 간격이 다른 걸 잘 생각하면 결국은 리얼 스케일로 나타냈을 때는 별의 질량이 여기고 거리가 이쪽이면 생명 가능지대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간격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저 그림에 속으면 안 돼. 간격이 일정하네. 근데 실제로는 간격이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별의 질량이 커지면 생명 가능지대 폭은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념은 여기까지야.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내용 정리 해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